4월 1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데일리 차트거든요. 항상 지나고 보면 꼬라박고 횡보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급등하고 조정을 횡보할 때 매수 타이밍. 그러고 나면 급등하고 급등 직전에 횡보, 하락 횡보. 급등 직전에 하락 횡보. 급등 직전에 하락 횡보. 급등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급등 직전에 하락 횡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차트인데 어렵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저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를 지나기 전에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마음의 어떤 결단과 그걸 통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건데, 예. 차트만 보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횡보의 기간이, 더 박스권 횡보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예. 적어도 여기는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 예, 중장기 대응을 하신다라면. 물론 이제 단기 대응을 엄청 전문적으로 잘하는 트레이더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고 하루 만에 여기서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건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고, 전문 트레이더나 전업 트레이더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 같은 개미, 일반적인 개미들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냥 패턴을 보고, 패턴이 꼭 100% 통계치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이런 데일리 차트의 흐름들도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벤자민 코엔은 이런 얘기해요. 지금까지 고점 대비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정상적인 하락세다. 이게 62,000달러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이번 사이클 20에서 22% 하락 몇 번 있었고, 이번에 더 큰 하락으로 발전 가능하다라는 어떤 전제는 이 전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건데, 전쟁이 지금의 분위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하게 장기화된다라면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네타냐후가 미쳐가지고 나사 풀려서 한 번 더 때리고, 이란도 거의 이제 페르시아의 후손들이잖아요. 호전성을 가지고 같이 나사 풀려가지고 이제 그냥 거의 뭐 종교전쟁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제 어렵습니다. 이 역사의 아픔을 지금 현대사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 건데, 어쨌든 투자자로서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추가적인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건데, 뭐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투자 시장의 관점에서. 젤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차트 여러 번 봤었는데, 매수 구간, do nothing, 홀딩 구간, 셀 구간, 매도 구간을 지금 한 8만 달러에서 16만 달러까지, 저는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를 매도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좀 길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갔을 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걸 짜놔야죠. 개인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자신의 전략에 맞게. 누군가는 이게 20만 달러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답은 없습니다. 모든 정답지는 내가 만들어가고, 내 정답지가 나에게는 그게 정답지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준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 정답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답을 알면 내가 그걸 정답화 시키지 왜 그걸 알려주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지금 같은 경우가 딱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분할 매도 구간도 미리미리 지금 세팅을 조금 해놓으시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노력이 진짜 필요한 시간이 왔다. 지금 이제 멍 때리고 뭐 가만히 있다가는 나중에 10만 달러 때 분할 매도 못해요. 10만 달러 때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수 있죠. 그런데 안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항상 안고, 그런 보수성은 본인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양반처럼 7만 달러, 8만 달러 구간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 저처럼 한 10만 달러 구간을 시작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20만 달러 구간을 시작점, 매도, 분할 매도의 시작점으로 또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준비를 할 때가 됐다. 가만히 넋 놓고 있다가는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하다가, 이때 다 그랬죠.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빵 내려 꽂았죠.
그래서 그런 시점이 10만 달러가 될지 20만 달러가 될지 30만 달러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안 그래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수요 충격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공급 충격에 가장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상황에서는 4월 14일 오후 상황에서는 4월 19일 단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일에서 22일 사이니까 일주일 안팎의 시간에서 역사적인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단행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안 그래도 월가에서 지금 수요 충격,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수요 충격이 벌어졌는데 이제 홍콩에서 빠르면 내일이죠. 월요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동시 승인 가능성, 비트코인 현물 ETF 한 4개 정도 승인될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블룸버그가 날짜까지 박았다. 거래 시작 예상 시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4월 말,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정도. 그러니까 미국보다 빨리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전 이건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짱구를 굴리는 거라고 바라보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가 미국에 놓쳤지만 우선순위를, 이더리움 현물 ETF는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배경.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테이킹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립토 허브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홍콩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 지점을 가진 파생 상품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3개월 만에 비트코인 가격을 46,000달러에서 73,000달러로 끌어올렸다. 이제 아시아가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합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중국 펀드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시하고 있다. 지금 중국 본토의 자본이 어느 정도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몰려들지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굉장히 큰 액수들이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알 수 없죠. 벌어져야 벌어지는 거니까. 특히 중국 공산당이 일단 중국 본토의 펀드 자금이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하는 것만 놓고 봐도 뭐가 있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어쩌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냥 뒷짐지고 놔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중국 내수가 엉망이잖아요. 부동산은 붕괴고 주식 시장도 지금 뭐 난리 개판 5분 전이고 환율 엉망이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거기다가 국가 신용 등급 지금 문제 생기고 있고 이게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고 되게 어려운 약간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어쩌면 뒷짐지고 차라리 홍콩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돈이나 벌어보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 돌게끔 계속 유동성이 돌게끔 만드는 장치를 홍콩을 통해서 구현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지금 한번 뜨끈뜨끈하게 뭔가 달아오를 가능성 여기에다가 이제 머지않아서 싱가포르가 딱 뛰어 들어와 주면 땡큐인데 그건 이제 좀 봐야 되는 이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긍정적인 재료들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장 이건 내일 모레 이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홍콩 이슈는 당장 내일 빠르면 내일 이슈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일주일 안 남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사실 가늘고 길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짧고 굵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리스크가 커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짧고 굵게 간다? 와 그러면 진짜 공습전으로 한바탕 난리가 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죽고 죽이는 5차 중동 전쟁이 될 거라서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리스크가 크고 또 미국도 어느 정도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짧고 길게 긴장만 고조시키면서 어떤 상징적인 전쟁 양상 이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건 또 보긴 해야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이렇게 지금 위험자산 시장을 강타했던 전쟁 리스크도 조금씩 완화되면서 시장의 어떤 정상적인 패턴 흐름을 보여줄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트들 비트코인 막 한 5% 빠지니까 알트들 지금 일주일 단위로 보면 이게 다 주 후반에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거잖아요. 뭐 솔라나 20% 가까이, 뭐 XRP, 도치, 톤은 최근에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이런 거고, 뭐 전부 다 아바란치 25%, 비트코인 캐시 뭐 엄청 빠졌습니다. 엄청 빠졌는데 1시간 단위, 최근 1시간 단위로 보면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해 주니까 알트들도, 메이저 알트들도 살짝 꿈틀거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아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회복이라는 되게 상징적인 지지라인에 대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일주일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들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반응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홀더분들은 너무 이렇게 멘탈이 막 너무 어렵거나 그러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추가 매수를 단행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관망의 시기로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망도 일종의 전략이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준비가 돼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의 어떤 요 정도 변동성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지금 개별 알트 차트를 짚어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 테마에 대해서는 좀 세팅을 이제 조금 많이 해 놓으셨어야 됐어요. 이미 큰 테마들이 지금 시장을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요한 게 지금 AI 테마,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저도 제가 동의하는 것들도 있고, 여기에 있는 건 전 하나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 테마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AI, 디파이, 레이어 1, 레이어 2, 게이밍,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는 사실 국내 거래소에서 좀 접하기 어려운 종목들이라서, AI는 특히 이제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이제 한 달 안에 좀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두 달 정도 사이에 AI 테마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FET, 오션 프로토콜, 싱귤레리티의 어떤 변신 합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호재, 렌더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업계 GPU, 그러니까 블록체인 업계의 어떤 엔비디아 느낌으로 바라보시면서 조금 대응을 하셔도,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RWA는 사실 너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블랙록의 비들 펀드 투자 자금대 한 명이 이제 온도 파이낸스여서 온도가 조금 지금 반등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 지금 국내에 또 상장 안 돼 있고 하니까 RWA인데 좀 메이저급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체인링크 보시면 됩니다.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이렇게 테마가 겹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RWA도 겹쳐 있는 애들. 체인링크는 예를 들어서 디파이에도 걸쳐 있고, 스위프트랑 파트너십 맺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이슈와도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에도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 1에도 걸쳐져 있고,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에도 걸쳐져 있고, 역시 디파이에도 걸쳐져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 마이너한 것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같은 메이저 프로젝트들 위주로 리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는 말씀 많이 드렸고, 뭐 디파이나 레이어 1 같은 경우에, 게이밍 같은 경우 워낙 고전적이고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레이어 1으로서 작년부터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인젝티브거든요. 지금 인젝티브도 엄청 폭등했다가 엄청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차트 한번 면밀하게 바라보시고 스터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테마별로 종목을 세분화시켜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테마별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안테나를 켜 놓으시는 게 알트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젝티브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인젝티브라는 이번 새로운 강세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레이어 1 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프로젝트의 상황이 어떤지, 시총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변동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체인링크나 뭐 아발란체 같은 종목들 투자하지 않더라도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약간 능동적으로 바라보셔야지 이 알트 대응하기가 쉽더라고요. 그거는 저의 경험뿐만 아니고 많은 다른 분들을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투자하는 종목 하나만 몰빵하겠다라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나는 비트코인에만 투자한다, 이더리움만 투자한다, XRP만 투자한다 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개별적인 알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테마에 대한 학습과 테마를 구축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이 뭔지,
대해서 리서치를 좀 빡세게 하시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세장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하필이면 또 전쟁 리스크가 한번 지금 시장을 흔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알트 대응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닥터 필라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약간 노골적인 얘기인데 암호화폐 공간에는 1%의 지식과 99%의 쓸모없는 말을 하는 IQ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똑바로 상승만 하는 건 없다. 우리가 강세장에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 진짜 그런 바보들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는 걸 뭐 인플루언서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블로거가 됐든 아니면 어떤 크립토 미디어가 됐든 어떤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라는 참고 자료인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참고 자료여야지 그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통해서 나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진짜 어렵고, 그게 이제 시작도 안 한 이 블록체인 시대 시작점에 지금 서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시대 아직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이번 강세장은 정말 이제 시작 지점이죠. 그래서 뭐 한번 뭐 잠깐 한두 달 투자하실 거면 상관이 없는데 좀 길게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멘트들도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실제로 진짜 되도 않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노이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능력을 가지려면 빡세게 공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처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뉴스 한번 빵 드러나고 충동적으로 패닉셀, 카피출레이션, 투매가 빵 하고 발생하고 그때 투매 물량 빵 하고 쏟아지면 스마트머니, 기관들이 싹 하고 바이더딥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처럼 딱 반등세를 보이면서 가격 안정화를 보이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놀아날 것이냐, 이거를 활용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어쩌면 개미로서 우리가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능력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또 어려운 상황도 펼쳐졌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면서 이번 강세장에서 다들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 잘 달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